이런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냐. 이런 쓰레기들 진짜. 이것만 쓰레기가 아니라고. 어?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겠지. 이런 인간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다. 인간 쓰레기. 야, 이 벌레마다 못한 인간 쓰레기들 이거. 건물 뒤편에 쓰레기를 좀 치우러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낙엽, 쓰레기가 실제 쓰레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도 참 인간 같지 않구나. 사람 형상을 하고 있지만, 저게 진짜 제대로 된 인간인가라고 오늘 아침에 또 문득 상당한 회의감이 들었네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부동산 뉴스나 매번 정부 정책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한 방향으로만 이야기가 나오죠. 결론은 기존에 있는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들 또는 비거주 1주택까지 투기의 세력, 그들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세금을 폭탄을 때린다거나 보세, 취득세, 나중에 양도소득세까지. 또 최근에 나왔던 것은 종합부동산세,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를 해서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산을, 보유세를 계속 늘리면서 매물을 계속적으로 나오게 하겠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그 전에 이 종부세 특히 이런 법은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생겨난 법인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겪어봤기 때문에 이미 한번 게임을 해봤었다는 얘기죠. 근데 또 같은 방향으로 공급을 하지 않는 수요를 억제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부담을 높여서 매물을 나오게 하면서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이런 정책이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다는 얘기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서 최근에 이 뉴스를 보니까 이 종부세를 더 강화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서 취지가 돼 있더라고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종부세법,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를 다시 살리고, 취지가 자기들이 제대로 알고 이런 그냥 터진 입이라고 나불나불 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빈부 격차를, 소득 격차를, 불평등을 없애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 법을 발의한 10명, 이 10마리의 국회의원 대부분 보니까 진보당이더라고요. 진보당, 무소속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조국혁신당도 있고, 그런 내용을 쫙 10명이, 그 10마리가 저는 일반 국민이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정책에 대해서. 이 각각의 10명에 대해서 제가 뭐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 사람들에 대한 자산, 아마 일반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엄청나게 높게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얘기했던 이런 불평등, 소득에 대한 불평등, 기득권에 대한 불평등, 본인이 가장 위에 있는 거죠. 이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 거대 엄청난 기득권이죠. 본인들이 법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법을 만들고 개정하겠다는 거, 자기들끼리 막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노력해서 쓰지 않고 절약해서 투자를 해서 그 리스크를 안고 말이죠. 그게 자산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건데, 그 수십 년간 가지고 있던 그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나는 못 가지고 있어. 본인들은 가지고 있겠죠. 그 정치인들은. 그렇지만 표를 먹고 사는 그 인간들,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저 인간들의, 저 부자들의, 기득권들의, 부자들의,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들의 자산을 뺏어줄게. 나에게 표를 줘. 이미 눈에 다 훤히 보이는데 왜 국민들이 대부분 이해를 잘 못하실까요? 근데 다행히도 요즘에 이제 2030 젊은 청년분들은 너무나 똑똑해서, 너무나 또 관심도 많고, 이런 특히나 참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로남불인 거죠. 아니, 말은 저렇게 하는데 왜 저들의 행동은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않지? 이런 거에 대한 위선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특히나 2030 젊은 청년들에게는 저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시려는 분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제 나이 또래죠. 40대 또는 30대 후반 또는 50대 중에서 대가리가 완전히 그냥 절여져 있는, 완전히 세뇌당해 있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들. 저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생각하는 거죠. 저 정치인들이 부자들을 돈을 뺏어서 나에게 나눠줄 거야. 다 똑같이 평등하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하는데 그 정치인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매년 자산이 막 수억 수십억이 쌓이는데도 그거에 대한 개수천만큼 하지 않는 거죠. 뭐지? 그래, 나란 일을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왜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내 돈은 없고 내 자산은 없고 다 같이 불행해지고, 집을 가진 사람도 지금 힘들어하고 집을 가지지 않는 이런 임대 임차인들 또한
힘들어지는. 다 같이 지금 불행해지고 있는 거죠. 정부 또는 정치인 또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의 일부 그들만 지금 웃고 있고 배불리 배의 기름기가 가득하게 떠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기업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맞나? 이 10마리가 내놨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기가 차는 거죠. 일단 한번 지르고 여론 한번 보다가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뭐 한두 번이었습니까? 무제한 계약갱 신청권 뭐 계속적으로 그냥 내 집인데 내가 주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법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개정을 내놨다가 여론 한번 쓱 보고 또 시끄러우면 그냥 우리끼리 이것만 내본 거다. 여론의 간만 한번 보는 거죠.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수십 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고 억제는 정책에 세금 폭탄 때리는 정책을 해서 결국에 세금이 거의 대부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전가되다 보니까 또한 그 당시에 이 전월세 시장도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정권이 뒤바뀌어 버렸죠. 이들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더 선을 이 데드라인에 넘어가다 보면 폭발하기 일보 직전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문제는 그 당시에는 그래도 향후에 신축 아파트라든지 비아파트 쪽에 입주 물량이 많았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더 문제는 앞으로 더 몇천 세대 단지에 전세가 없고 월세가 2개고 대구도 그런 단지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잘 되겠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앞으로 또 그렇게 인생이 안 되려는 법이 있겠어라고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놈들 때문에 왜 지금 이런 제가 얘기했던 정치랑 부동산을 또 우리가 먹고 사는 삶에 연관지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그래 그 부동산 하는 채널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쉽게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을 이해를 시킬 수가 있을까? 왜 이렇게 한쪽을 특히나 돈을 가지고 있거나 자산을 가진 사람을 두드려 패는 정책이 잘못됐는가? 자, 우리가 회사 생활 대부분 하죠.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우리가 회사에 입사하는 나는 저 기업에서 또는 그 직종에서 나는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월급, 연봉 또는 위치 내가 집 근처에서 다니길 희망한다. 또는 나는 서울 수도권으로 가길 원한다. 또는 내가 대학교나 고등학교 학과 내가 전문 쪽으로 내가 배웠던 그런 이론이나 실무가 그쪽 과기 때문에 그쪽 직장으로 입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반대적인 얘기지만 나오게 되는 회사를 중도로 퇴사하거나 정년까지 가시다가 나오시는 분 제외하고 말이죠. 중간쯤에서 내가 그 회사를 나와야 되겠다라고 반대적으로 퇴사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적인 문제는 월급이 너무 작아서 업무 강도가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또는 회사 내가 있는 그런 조직 내 인간관계라든지 너무 힘들게 하는 나를 그렇게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의 이유 중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저도 그런 경우 때문에 회사를 퇴직했다고 말씀드렸죠. 내 위에 있는 상사, 과장 또는 차장, 팀장 그 외 임원진들을 내가 봤을 때 내가 발전하고 내가 더 시간이 가서 승진해가지고 내가 다음 스텝은 그 사람이란 말이죠. 내 위에 있는 상사. 근데 그 상사를 봤을 때 답이 없다. 더 개고생만 하네. 돈도 많이 가져가지 못하네. 연봉도 그렇게 나와 차이가 없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은 더 많고. 근데 이 직종에서 보니까 더 미래는 안 보이고. 그러면 과감하게 보통은 회사를 나와서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한다거나 또 다른 직종으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아예 다른 직종으로 바뀐다거나 하는 거죠. 그거는 여기까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간다는 얘기. 여기까지. 당연히 그래 나올 수 있지. 당연히 퇴사를 하는 거지. 그때에 대해서는. 위에 답이 없는데. 이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똑같이 부동산 경우에서 특히 내 집 마련, 자산을 가지고 있다.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갔을 때 포지션으로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똑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는 정책. 그냥 한 집에서 계속 살았는데 그거를 내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없애가지고 매년 보유세를 늘린다고 또는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높인다고 나는 투자자 베이스도 아니고 여러 채를 막 돌리는 임대사업자 포지션도 아닌데 내가 왜? 또는 나는 어떤 경우에 내 직장이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내가 거기서 기록약바로 살고 있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비워주고 다른 사람이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 내가 나중에 자녀가 어릴 때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 주변에서 우리 애를 학교 보내고 나중에 노후생활 여기서 할 건데 비거주 이런 1주택자들에게도 소득을 세금을 많이 부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택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가격이 오른다. 이런 개념으로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도 세금을 많이 내리겠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그냥 나는 잠시 그냥 직장 때문에 가는 건데 또 다른 뭐 사유 때문에 거기 가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직장인 대부분 특히나 타지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많을 건데 나도 그러면 나중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건가? 또 한 집에서 오래 살았던 이유만으로도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그냥 조금 특별 공제해가지고 난 투기 세력도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그 사는 동안만큼 많은 차익이 있더라도 한 10년, 20년 살았는데 말이죠. 근데 내가 그때 가서 팔고 딴 데 가려고 하는데 내 집만 오른 게 아니죠. 다른 집도 올랐을 건데. 그럼 이 사람은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수요 세력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를 아예 없애가지고 너희도 폭탄 때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팔려고 해도 세금이 엄청 많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집으로 비슷한 위치나 비슷한 평형대로 갈 수 있을까요? 아예 안 되겠네. 안 판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못 파는 거죠. 또는 세금 폭탄이 두려워서 팔고 더 하급지로 갈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지금 무주택자고 돈도 없고 저 부자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5년 뒤, 10년 뒤에 내 포지션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돈 모아서 저렇게 해서 어떤 투자를 거쳐가지고 시드를 모아가지고 5년 뒤에 나는 저 집 살 거야. 10년 뒤에 난 저까지 올라갈 거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포지션에서 지금 이 현상을 바라봤을 때 도대체 이 정상적인 부동산적인 정책이나 더더더 발전하려는 20, 30대 청년층들이 많아지는 특히나 내 자녀들이 더더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더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이런 정책적으로 정상적인 나라 흐름이 가면서 더더 발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기서 더 부가가치가 늘어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나요? 그래야 다 같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다 때려잡고 세금으로 다 무너뜨리고 더 이상 올라가지 마. 썩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썩은 사회? 여기만 갇혀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만 점점 드러나고 자기들은 근데 위에 다 있죠. 정상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바보가 되는 거죠. 플라톤의 이런 얘기였습니다.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치에 그만큼 무관심하면 나보다 더 저질이고 나보다 더 등시 같은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게 가장 안타까운 비극이라 이런 얘기가 있죠. 안타깝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단 한 분이라도 정치색을 빼고 뭐 정치적으로 좌냐 우냐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 지금 다 떠나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죠. 네, 내 가족들 이런 경우에서 특히나 내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대한민국 어떤 대한민국을 그나마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큰 이제 방향성을 보고 물줄기를 보고 그쪽으로 가는 게 맞겠는가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 되는 거죠. 제 채널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단 한 분이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겠고 저도 댓글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저보다 뭐 뛰어나고 고수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에게 꼭 댓글 통해서 의견을 많이 이번 영상에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닥코스TV의 닥코스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